안녕하세요, 달링이에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재회입니다. 혹시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그 사람의 SNS를 체크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연락 한번 해볼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 싶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같이 못했던 것들 또 아쉬워서 꼭 만나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별의 원인이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또 자책하느라고 스스로를 또 괴롭히고 계신 건 아닌가 또 걱정됩니다. 오늘 저랑 달링의 사연을 가지고 좀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사연은 50대 초반의 여성 내담자예요. 6년 교제, 이별은 7개월. 상황이 힘들고 관계에 자신이 없다라는 문자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7개월째 연락을 계속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중이에요. 상대방은 문자를 씹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7개월이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별의 이유를 얼굴 보고 속 시원하게 듣고 이별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만나서 헤어지자 또 이런 말은 또 두려워서 차마 뱉어내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냥 나를 밀어내는 거를 그냥 용납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 두렵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게 10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제대로 된 연인 관계로 재회를 하는 데는 절대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죠.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했을 때는 이별을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매달리는 상황은 전략적으로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잃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아프듯이 상대방도 아무리 이별을 통보하는 입장이어도 나를 잃는다는 것은 크나큰 상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꼭 줘야 돼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제 더 이상 손을 뻗쳐도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두렵더라도 확 밀쳐내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셔야 돼요. 좀 당황스럽고 슬프더라도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고 상대방이 이별을 구하면 그래 알았어, 나도 너 떠날 거야, 너도 나 더 이상 못 만나, 잘 지내라, 그렇게 해야지 맥락적으로 맞는 거고 자존감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회를 기다려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문자로 이별을 통보해버렸는데 나한테 화를 내기는커녕 나한테 다정하게 안부 문자를 맨날 보내주고,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정말 이 사람은 천사야, 이런 사람 다시 못 만나, 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연애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면 그저 상대방은 쉬운 사람, 내가 힘들게 쟁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값어치가 떨어진 사람,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참 슬프죠. 어느 순간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매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가 낮아져 버리고, 이런 게 연애 심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에리 브롬의 그런 사랑의 기술에 해당하는 지식, 보호, 책임, 존경의 요소를 다 갖춘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런 연애 심리, 이걸 뛰어넘는 관계로 발전한, 정말 돈독하고 굳건한 관계로 발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거의 연애 상황은 몇 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연애 심리에 의해서 마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쪽에서 이별 통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별의 이유는 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어떤 재회에 대한 플랜도 서는 거니까요. 이별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적인 원인, 또 하나는 관계적인 원인이겠죠. 상황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뭐 장거리 연애라든지 군대라든지 일이 너무 바빠졌다,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서 연애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이유, 한쪽 사람이 불안감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같은 이유로 계속 반복적으로 싸우거나. 첫 번째 이별의 경우는 이별의 원인이 되는 그런 뭐 장거리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대방이 뭐 연인이 생겼다고 해도 내가 더 좀 치명적이었다면 나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두 번째의 경우도 재회가 안 될 것 같지만 몇 개월 지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던 모습, 안 좋았던 모습은 좀 잊혀지고 지워지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서 시도를 하면 또 다시 재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관건은 몇 개월 사이에 이별 통보를 받은 쪽이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이별을 고할 때는 나의 연인은 나를 끊임없이 연락을 해달라고 계속 나한테 조르고 외롭다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냐라고 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전에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지 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려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좀 지울 수 있는 시간을 저 사람한테 좀 줘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 옛날의 기억은 좀 안 좋았던 기억은 좀 없어지고 좋은 기억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상황들을 너무 기억 속에 많이 축적해놓고 사는 건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과거의 기억들은 약간 좋게 기억하고 현재의 스트레스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어 기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어쨌거나 연인이 과거의 약간 아름다운 기억을 나한테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느껴지려면 시간이 일주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이렇게 좀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정도 지났을 때 연락해보는 거죠. 연락해봐서 이 사람이 바빠서 헤어졌는데 여전히 상황들이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그렇게 바쁜 상황인지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그걸 그렇게 거절할까요? 그럼 할 수 없고 또 그러면은 한두 달 있다가 안부 연락해보고 그렇게 해서 타이밍이 맞나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핵심이 뭔지 잡으셨나요? 상대방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뉴페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쟤 달라졌네? 이런 느낌을 확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 상담해서 이런 멘트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연습해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태도가 그냥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저 사람을 놓고 저 사람과 이별을 내가 하고 그 이별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재회가 돼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 존재인데요. 다 알아요. 극복한 척 하는 거는 다 압니다. 근데 이별의 극복 과정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연애를 많이 하면 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별을 극복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별의 원인이 만약에 내가 불안감이 너무 높아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하면은 내 연애 패턴을 내가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상대방한테 이렇게 나의 불안감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었는가. 내가 성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을 정말 가져줘야죠. 혼자 시간을 잘 보내고 행복한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없어도 돼. 상대방이 떠날까봐 너무 두려움이 큰 사람은 그 불안감 때문에 연애에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내면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명상 이런 거 되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불안함과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과거의 경험하고 상관이 있는가, 내 내면에 어떤 것에서든지 원인을 좀 찾아봐서 거기에 직면해서 자신을 좀 위로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멘탈 관리에 굉장히 좋아요. 멘탈뿐만 아니라 몸매도 예뻐지고 외모가 더 예뻐지고 이런 것도 재회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실입니다. 잘 지내고 더 멋있어졌네, 사람의 뭔가 더 에너지가 더 좋아졌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갑자기 또 이 사람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누가 채가기 전에 내가 얘를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좀 간사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별을 극복을 하면 상대방이 극복이 돼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또 놀랍게도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5년 이상을 사귀었는데
애인한테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소가리를 하면서 계속 안부 문자를 하고 있는 거를 빤히 알면서도 뭐 확실하게 이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하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7개월이나 투자할 가치가 있냐는 거죠. 없지 않나요? 그걸 깨닫게 되겠죠? 혼자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의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한테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버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가치가 그냥 높게 느껴질 뿐이에요. 버리는 행위는 뭔가를 가졌거나 내가 뭔가를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버린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런 심리인 거예요. 나를 버린 사람은 그 사람도 나를 잃은 거예요. 내가 좀 집착하는 성격이라면 좀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좀 촘촘하게 집착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돼요. 연애 패턴이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마음고생 안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내 취향, 나랑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가는 게 여러 번의 연애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존감 낮아지지 마시고 아프지 않은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달링.